착화 도본줄이입니다. 착화는 작단 말이고 도본줄이는 도봉 낚시, 중통 낚시, 외통 낚시 다 포함됩니다. 작은 찌를 사용해서 하는 중통, 외통 낚시를 착화 도본줄이라고 부릅니다. 이 낚시는 고활성기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낚시를 구사하는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봄 이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은 조금씩 떨어지고 바람이 잘 부는 계절, 많이 부는 계절 이럴 때 유효하겠죠. 그리고 겨울은 수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대류도 심합니다. 그러면 겨울은 보통 섬세한 낚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경량화된 채비를 구사해야 되는데 이거 바닥에 붙인다고 해도 대류가 심하면 흐릅니다. 이러면 채비를 바닥에 잘 붙여 놨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수심 측정을 해도 마찬가지죠. 수심을 측정해도 채비가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닥이 평평할 리는 없잖아요. 보통 보면 특히 노지 같으면 바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채비를 반듯하게 넣겠죠. 바닥에 넣었어요. 근데 대류가 심해 가지고 대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심은 이렇게 맞춰 놨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가면 목줄이 눕고 또 여기 가면 바닥에 뜨고 또 여기 가면 목줄 눕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류에 따라서 줄이 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변수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채비를 바닥에 고정한 그런데 섬세한 낚시 이걸 생각하면 해야 될 게 흐르지 말고 저부력에 가는 채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이건 특징을 말하면 집어 범위를 유지를 하면서 쉽게 흡입하고 표현도 잘 나오게 그렇게 하는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본줄이는 유속이 있는 곳, 세서하고 또 대류가 있는 곳. 유속이 있는 곳이라면 주로 수로가 되겠죠.
대류가 있는 곳이라면 뭐 일반 저수지도 있겠지만 하우스가 특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는 바람이나 대류 영향으로 흐름이 잘 생깁니다. 예, 바람, 대류로 흐름 발생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죠? 예, 기폭이, 그 다음에 새물 유입할 때, 이럴 때 흐름 생깁니다. 보통 그 하우스 낚시터 가면 기폭이 돌리면 이거 뭐죠? 이거 돌리면 막 흐르죠. 예, 그때는 낚시 막 쉬고 이랬죠. 근데 그때 네, 이거 하시면 지장 없이 낚시할 수 있습니다. 흘러버리면 집어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유지하는가가 관건이니까, 제비를 내리고 그 포인트를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 안에서 그 집어제와 먹이를 어떻게 동조시켜 나갈까. 그러니까 집어군이 형성되겠죠, 물속에. 예. 보통 뭐 투척하면 한 4, 50cm 안에, 반경 4, 50cm 안에 형성이 된다고 치고, 그럼 이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집어도 되면서 먹이용도 이 안에 머무는 거죠. 이게 압축이 되면 이제 낚시가 되는데, 채비가 흘러다니면 이게 실제로는 반경이 얼마나지냐 하면, 고정된 상태에서 이 정도지만 흐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난번에 떨구어 넣기 할 때랑 똑같은 거죠. 요만큼의 집어하는 게 잡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잡기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대처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편납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인데, 저부력입니다. 저부력으로 착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팽팽하지 않아요. 이게 그 작은 찌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붕어에게도 붕어에게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입질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채비가 궁금하죠. 채비를 한번 보면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찌는 미터 낚시용, 가늘고 긴 무크톱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부력이지만 G톱 길이가 확보가 돼야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G톱의 그 폭을 봐야 됩니다. 입질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특징이 작은 찌로 느리게 낙하시키고,
그 다음에 착지 후에도 자연스럽게 채비 정렬되고 긴장 팽팽하지 않고요. 딱 흐르지 않을 정도 편납량. 네, 요것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촬영하면서 중간에 멈춰졌는 걸 모르고 해서 그림 따로 그리지 않고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통, 가운데를 통과시킨다고 중통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거 외통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중통을 설명을 드리면 줄에다가 우레탄 튜브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 신축성이 있는 거라 쓰기가 좋은데, 우레탄 튜브 길이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중통 낚시할 때는 4cm, 길어봐야 5cm 정도 그렇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편납을 우리 그냥 일반 사용하는 그대로 편납을 감습니다. 이렇게 하고 찌멈춘 고무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여기 유동이 생기죠. 네. 입질은 이 정도 유동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10cm에서 15cm 한 경우는 15cm까지 필요하다면 그건 뭐냐면 우레탄 튜브가 조금 길 때 근데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동이 많이 걸리니까요. 길면 네,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외통 낚시 같은 경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찌멈춘 고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찌멈춘 고무. 이 상태에서 도래죠, 도래. 여기도 작은 도래입니다. 보통 뭐 우리 많이 쓰는 오너 22호 이렇게 하면 도래를 하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 확대를 시키면 그래서 낚싯줄을 꼬아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매듭을 한번 냅니다. 근데 그 전에 튜브를 꼽아야 되겠죠. 튜브를 꼽습니다. 튜브 길이는 딱 편난 만큼, 그리고 그 위에 편납을 감는 거죠. 이러면 이제 유동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길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여기서 유동폭은 말씀드린 것처럼 8에서 10cm면 충분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시도한 거는 이거입니다. 지금 이 방식, 이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목줄 길이는 보통 20에서 30에서 출발하고 단차는 10cm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일반적인 속구줄이보다는 조금 넓은 단차이죠. 예. 목줄이 뉘어져 있기 때문에 단차가 너무 좁으면 간격이 그냥 먹이용 집어제 간격이 따로 없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차를 넓히죠. 일반 속구줄이에서도 경사면에서는 30에 36을 하지 않고 30에 37, 30에 40 이 정도까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까지 늘립니다. 네.
그래서 뭐 10에 20, 20에 30, 30에 40 그렇게 합니다. 채비가 꼬이는 걸 막기 위해서 위아래 목줄 호수를 다르게 하고 또 바늘도 다르게 합니다. 세트 낚시에서 목줄 호수 다른 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윗바늘에는 집어제용 바늘을 쓰는데 이거는 유지가 초반에는 잘 되고 나중에 그 빠짐, 먹이 빠짐이죠. 예, 이것도 잘 되는 형태입니다. 예, 아래는 먹이용인데 중요한 건 경량입니다. 가벼운 바늘. 예, 2호에서 3호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이가 달라질 수도 있죠. 보통 이 낚시에서는 일발을 사용합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 우동을 쓰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예, 그때는 우동 바늘을 쓰고요. 무거운 먹이는 무거운 바늘, 가벼운 먹이는 가벼운 바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집어제는 단고형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 단고하, 단고동, 뭐 바라케마하 이런 조합,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이런 조합을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확산이 있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 같은 굵은 입자에 비중도 좀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바닥 낚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비를 바닥에 이렇게 쌓아가는 게 우선이죠. 조금씩 이렇게 쌓으면 고기가 안 빠집니다. 이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낚시죠. 여기 계속 바닥에 쌓이는. 그래서 이런 낚시를 하려면 투척이 당연한 얘기지만 정교한 것이 좋습니다. 단차 속구줄이도 이렇게 떡밥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중간에 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 반경 안에 쌓이는 거죠. 속구줄이의 장점은 고기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미터 낚시보다 템포는 느리지만 한번 들어오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인, 바닥층을 공략하는 것은 안정적인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일발입니다. 무조건 일발. 일발을 메인으로 하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일발 하드라고. 네, 아주 단단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먹이용은 항상 고기가 원하는 쪽으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지에서 이 낚시를 한다면 긴 척수를 구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투척 자체가 정확하게만 하면 돼요. 뻗어 던지니까 괜찮아요. 하우스는 길이에서 맞게. 구체적으로 어떤 척수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찌는 기본적으로 작은 찌를 사용합니다. 몸통 길이가 4에서 5cm 정도이고 몸통 굵기도 5mm 내외이죠. 5mm 정도. 네. 이러면 편납량은 착지가 딱 되면 편납 찌 착지가 딱 됐으면
굉장히 느린 속도로 낙하하겠죠. 만약에 이 편납이 많이 감겨 있으면 많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저부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밑으로 많이 기어 들어옵니다. 느리게 낙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리게 낙하하면 고기가 관심을 가지겠죠. 천천히 가는 차의 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목줄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는 10에서 40, 아래는 20에서 50, 단차는 10cm, 조절은 5cm, 3cm씩 하기도 합니다. 바늘은 아까 소개했고요. 이제 떡밥을 한번 보면 제가 해본 거는 당고하, 신비, 바라케마하 50, 물 50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기 신비가 없으면 중간 이상 비중의 떡밥 중에 굵은 입자, 확산 좋고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뭐 딱 맞게라기보다도 번데기 가루 많이 들고 지보력 좋은 거 중에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여기 같이 올려 보겠습니다. 신비랑 비슷한 근처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세트업, 그리고 세트건, 네, 뭐 이 정도 이네요. 뭐 옛날 속고바라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이 정도 해가지고 1, 2번 방치하고 파워 펠렛. 네, 이거는 과립 어분이죠. 네, 이걸 소량 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숙성, 충분히 숙성을 시키고, 자, 떡밥이 들어가면 각 떡밥의 특성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고하는 무게와 점도, 신비는 집어, 그 다음에 굵은 후 시각 효과를 노리는 것. 바라케마하는 확산이 좋지만 입자가 곱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풀리는 거죠. 완성 후에 촉감은 부슬부슬하지만 결착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고화 때문에 점도가 상당히 납니다. 나중에. 일발 하드를 사용할 때는 직경 한 7에서 10cm 되는 이게 접시죠, 접시. 예. 납작한 접시 아무거나. 예. 여기다가 일발을 일발 넣습니다. 넣고 손에 물을 적셔 가지고 젖은 채로 손을 아래로 하면 여기 물이 똑똑똑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 이게 자박자박하게 보입니다. 깊으면 안 되고 살짝 하면 이게 충분히 물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놔두시면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면 돼요. 여기 눌러보고 나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바늘귀에 고정을 합니다. 이 낚시의 특징은 떡밥이 풀려도 쥐에 되돌림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편납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풀림이 표시가 안 됩니다. 땅바닥에 편납이 딱 이렇게 있고 목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떡밥이 풀려 본들
그렇다고 찌가 뭐 고부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힘도 사실은 없죠. 왜 그러냐면 톱도 솔리드 0.8이니까 부력이랄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채비를 못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낚시는 스스로 템포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되돌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돌림을 하냐 하면 대를 조금씩 밀어 넣어 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찌가 한 농근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가 낚싯대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밀어 넣어 줄수록 한 농급씩 더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오죠. 원래는 떡밥이 풀리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떡밥이 풀려도 표시가 안 나니까 인위적으로 대를 밀어 넣어주면 찌가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입질이 탁 나옵니다. 요때 나올 수도 있고 이때 나올 수도 있고 이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소히 하듯이 밀어주다가 툭 당겨보고 다시 밀어줘 보고 대를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르는 분들은 도본질이 이런 거 하면 낚싯대 해놓고 손 놓고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걸 대를 움직여주는 사람이 월등하게 입질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대를 계속 놀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떡밥 한 개를 물그릇에 넣어 가지고 풀림 시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떡밥이 얘입니다. 얘 20초 정도 있다가 풀린다. 그러면 20초 플러스 대조작 하는 시간 이렇게 계산해 줘야죠. 그러면 보통 템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템포를 본능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낚시가 익숙해진 사람은 몸이 시계처럼 반응합니다. 저도 지금 겨울에 낚시를 해보면 보통 2분 내외에서 알아서 템포를 조절하거든요.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도본질이는 그게 아주 중통낚시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입질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낚시는 그냥 밑으로 쭉 빨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다양하고 뭐가 좋은 입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활성기일 때는 챔질하고 봐야 돼요. 활성이 높아지면 패턴이 보이니까. 노지에서는 그 저활성기에 노지에 수온이 밤새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오전에 꽝 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거 해보시면 훨씬 좋아요. 다른 걸로 안 돼도 이걸로는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입질 나오는 구간은요, 또 크게 둘러 보시면 돼요. 목내림 완성과 되돌림 중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목내림 완성은 한 농금이죠, 한 농금. 투척을 해서 뻗어 던지기 하면 자리가 딱 잡혔을 때 항상 한 농금이 나오도록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위적으로 이제 인공 되돌림을 하죠. 저는 이걸 인공 되돌림이라 하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인공 되돌림을 하면 이제 한 농금이 더해지고
두 눈금이 더해지고 세 눈금이 더해지고 네 눈금 더해지고 이러는 중에 입질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았을 때 나오는 입질, 되돌림 중에 나오는 입질,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를 잡았을 때 나오는 입질은 쫓아 내려오다가 입질하는 거겠죠. 네, 입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짧게 들어가는 입질, 우리 그 속꽃질이 입질 전형, 네, 전형적인 그런 입질. 그 다음에 줄이 당겨지면서 이게 표현이 그 뭐랄까 채비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쪼는 입질도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입질인지 모르고 뻔히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챔질하니까 고기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줄이 당겨지면서 나오는 입질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몰고 가는 거. 스르륵 이렇게 갑니다. 쭉 끌고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신 거죠. 전통 낚시 바늘 하중이 없어지는 거죠. 위로 물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활성입니다. 그러면 먹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표현이 안 돼요. 이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편납이 고정되어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물속에서 위치가 편납 위치가 표현이 잘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채비 정렬에서 표현이 안 되는 방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럴 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낚시는 대조작이 아주 중요하고 인공 되돌림도 해야 되고 사소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류가 심할 때 흐름도 잡아줘야 됩니다. 인공 되돌림은 템포를 조절하는 것을 몸에 익혀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도본즈리도 속공 형태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그 오래된 명인 할아버지 중에는 도본즈리를 그런 템포로 구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 놓고 앉아 있는 그런 낚시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구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 낚싯대로 펜싱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 들고 밀어줬다가 당겨줬다가 뭐 밀어줬다가 당겨줬다가 이리도 툭 쳐 저리 툭 쳐왔다 별짓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찌가 작기 때문에 건드림이 고기가 옆에 와서 찝쩍거리면 건드림이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예. 입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낚시도 똑같지만 몸걸림이 발생하면 고기가 흥분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들이 흥분하면 뭘 해야 됩니까? 진정을 시켜야죠. 진정시키는 방법은 손물 치는 거, 네, 그 다음에 사이즈 줄이는 거. 이거로도 안 되면 목줄을 줄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기에게 어필하는 시간을 줄이기. 그러면 밑으로 빨리 자리 잡아 버리니까 고기가 관심을 가지려면 따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죠. 먹이용 유지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낚시할 때 일발로 하니까 유지가 안 되고 반응이 안 좋아서 나중에는 우동을 써서 잡은 적도 있습니다. 좀 뭐랄까
조금 열린 사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헛방 나면, 헛방 많이 나죠. 낚시에서 헛방은 뭐 동반자인데 먹이용 유지가 되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는 집어제 크기를 줄여서 보고. 왜 그러냐면 떡밥의 양이 많이 들어가요. 먹을 게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죠. 이런 데를 돌아다닌다고 계속. 이럴 때는 이 들어가는 양을 줄이면 반경이 좁아지죠. 점점. 그래서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먹이용이 없으면 먹이용 유지력을 늘리고, 반경이 넓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입질이 안 나오고 옆에 거에 관심을 가지면 집어제를 줄이고. 이거는요, 항상 이 낚시는 그냥 하지 말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대응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낚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 해가지고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유를 몰라요. 착화 도본질이는 일반적인 도본질이, 그죠? 도봉 낚시와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찌를 줄여서 하는 거죠. 활성에 맞춰서. 비슷하지만 다른 낚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법이 된 거죠. 별도의 기법이.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습니다. 한번 노지에 가서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일반 도본질이를 한번 같은 선 구사하고 착화 도본질이를 한번 구사해 보시고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 아, 이런 게 다르구나 라는 걸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실조에서 한번 해봤고요. 나중에 요거 올리고 나서 실조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도 이 낚시를 몇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좀 더 고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재밌게 낚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이용은 일발입니다. 일발 물을 짜서 우동 낚시처럼 반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바늘 귀까지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줘야 이탈이 쉽게 안 돼요. 고기는 어느 정도 배꼽 앞에 낚싯대를 딱 붙이고 있다가 딱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밀어주면